입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소화관의 모습을 보면 소화관이라는 건 뭐냐면 입에서 시작해서 위를 지나서 또 작은 창자, 소장이라고 하죠. 소장을 지나서 큰 창자, 대장을 지나서 항문까지의 이 이제 이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소화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떨 때는 뭐 좁고 어떨 때는 볼록볼록하고 뭐 넓고 뭐 이러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도식으로 보면 이렇게 긴 관이거든요. 하나의 긴 관. 그래서 이 긴 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긴 관에 이게 접해 있는 이 소화관에 접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항문하고 입이 뚫려 있죠.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표면적의 그 외부, 이 외부와 이 소화관에 접하는 요 부분은 사실은 거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건강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우리 내장에 이 접해 있는 이 부분이 나는 이 음식을 먹을 때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직 몸속으로 안 들어갔다라는 거죠. 몸 밖에 있는 거고 그게 몸속으로 진행돼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소화라는 거를 제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점막이라고 얘기하죠. 이 소화관의 점막의 상태는 결국은 뒤집어 보면 어떤 상태랑 똑같다? 우리 피부의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소화관의 점막도 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원구였다고 해요. 원구였는데 이 원구가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게 이 소화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몸의 그 생명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소화관의 세포는 워낙 긴 장기다 보니까 이 세포의 수로 봤을 때는 우리 몸에서 최대의 장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분들은. 그러면 이 소화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소화를 해야 되냐? 이 소화가 되는 과정을 전문 용어로 신진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진대사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신진대사라고 해요. 그럼 신진대사를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되게 간단하거든요. 음식을 먹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를 하고요.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서 잘게 분해가 되고 잘게 분해가 돼서 소장의 육모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 형태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 흡수된 것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필요한 물질 대사를 하게 되고요. 남은 것들은 배설돼서 나오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신진대사라고 하죠. 그럴 때 소화가 될 때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럼 돼지고기 형태로 내 소장에서 쑥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우리 몸에서는 소화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쪼개야 되거든요. 그 쪼개는 데 관여되는 게 다 효소들이에요. 그래서 효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소장의 육모에서 흡수가 되려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으로 최소 단위로 소화가 돼야 되고요. 이 포도당으로 소화하는 게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예요. 이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는 어디에 있냐면은 입에서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입에서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죠. 그 단맛이 뭐냐면 입에 있는 침 속에도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건강에 좋은 습관은 뭐냐면 입에서부터 잘 씹어서 나머지 위장이나 소장, 대장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입에서부터 소화가 되고요. 위에서도 일부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소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최소 단위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위에서 그 펩신이라는 그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효소가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단백질은 입에서 아무리 씹어도 소화가 안 되고요. 위까지는 내려가 줘야 돼요. 위까지는 내려가 줘야 펩신이라는 물질, 그 효소가 나와서 단백질이 분해가 되는 거고, 소장에서는 이 트립신이라는 그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최소 단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입이라든가 위장에서 전혀 소화가 안 돼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은 최종적으로 소장까지는 내려가 줘야 돼요. 소장까지 내려가 주면 담즙에 의해서 담즙산에 의해서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가 되고요. 이 분해가 잘게 쪼개진 지방이 소장에서 담즙산에 의해서 이 지방이 잘게 쪼개지면 그 잘게 쪼개진 것을 그 췌장에서 나오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소장에서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를 시켜 놓으면 그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육모에서 그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소화가 안 되는 게 지방이고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기름기 있는 거 드시면 막 가스 차고 이러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간에서 담즙이 잘 안 나온다든가 간 기능이 안 좋으시다든가 이러면은 소장에서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유해균을 증식시켜서 막 가스가 차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다음 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식도를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잘 씹어서 넘기면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장벽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관 하나의 관으로 봤을 때 가장 볼록 나와 있었던 게 위장이었죠. 위장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뭐냐면 음식을 많이 담으라는 뜻으로 위장이 커요. 그래서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음식을 먹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초식동물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계속 풀을 먹고 있다 보면 잘못하면 맹수에 의해서 잡아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으라고. 그리고 옛날에는 먹이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왕창 넣어도 그러니까 위장이 우리 주먹만 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15배 이상 이렇게 커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때 왕창 먹어서라도 나중에 기아에 대비하라고 위장은 이렇게 크게 진화가 됐다고 하고요. 이 위장에서 이렇게 소화된 음식은 이 12지장으로 내려가요. 이 12지장부터 본격적으로 소장이다. 본격적으로 소화가 되는 그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2지장이라는 말은 이 지자가 손가락 지자래요. 그래서 12마디, 우리 손가락의 12마디 정도의 길이다 해서 12지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할 부분은 이 12지장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많은 강조를 아마 할 거고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아주 엄청난 문제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12지장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장에서 흰죽으로 된 그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격적으로 소화효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소화효소가 뭐냐면 일단 쓸개즙이 나와요. 이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라는 이 담낭에 보관해 놨다가 이 담낭에서 이 즙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이 12지장으로 내려오면 그 신호를 받고 여기 보관되었던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와서 뭘 하는 거죠? 지방을 잘게 부수는 거죠.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요거는 췌장의 그림인데 이자라고 불러요. 이 췌장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트립신이니 아밀라제니 리파아제니 이런 효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와서 여기서 12지장에서 본격적으로 최소 단위로 여기서 이제 소화가 일어날 수 흡수될 수 있을 단위로 최소 단위로 분해를 시켜주는 과정이 여기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쓸개즙은 단지 지방만 잘게 부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쓸개즙이 하는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음식이 막 섞여서 강산이 여기 내려오잖아요. 이 강산은 위산은 위에서는 견뎌도요. 이 장벽을 다 손상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위산과 섞여온 이 그 강산성인 음식들을 이 쓸개는 알칼리거든요. 이 알칼리가 뭘 하는 거죠? 알칼리 즙이 나와서 이 산을 여기서 중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체액하고 똑같은 7.4에서 7.5 정도로 약 알칼리로 중화를 시켜줘야 이 점막의 세포들, 소장의 정막의 세포들이 손상당하지 않고 음식물을 잘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여기서 궤양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12지장 궤양 잘 일어나죠. 12지장 궤양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소장의 육모벽이 굉장히 손상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소화 그러면은 대부분 입에서 씹어서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나가는 것들을 소화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소화를 조금 더 확대시켜야 돼요. 어떻게 확대시켜야 되냐면 간과 쓸개와 이자가 전체적으로 소화기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 나는 소화가 안 돼. 그럼 대부분 내가 위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화가 안 돼. 그랬을 때 사실은 어쩌면 위도 안 좋을 수 당연히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 췌장이라든가 이런 장기에 문제가 와도 소화는 치명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됐을 땐 대부분 간이 안 좋다든가 췌장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소화기계를 이해하셔서 이 전체가 다 소화기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밀크시스를 꼭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밀크시스를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이스트비 이런 거, 유산균 이런 것만 권하지 마시고 꼭 밀크시스를 또 같이 권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소화하는 그 대상물이 있죠. 그 대상물은 이렇게 6가지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 대상이죠. 우리 몸에서 소화해서 흡수시켜야 되는 대상물인데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무슨 기준으로 쳐놨을까요? 많이 먹는 순으로 쳐놨을 수도 있겠지만 무슨 기준으로 쳐놨냐면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서 소화 흡수가 되면 내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내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주로 여기에 가 있죠. 내 몸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음식을 먹더라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흰쌀밥에 고깃국 먹으면 최고의 진짜 생일상이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현대 와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쪽을 너무 많이 먹음으로써 비타민, 미네랄, 물을 상대적으로 너무 잘못 먹으면서 빚어지는 질환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관심을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최소 단위로 소화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효소를 만드는 원료 물질들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고 가수분해를 시키려면 물이 있어야 되고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려면 상대적으로 이쪽을 많이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양상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들이 지금 질병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서 이 균형이 안 맞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고 이거를 태워주는, 소화시켜주는 비타민, 미네랄, 물들을 너무 안 먹으면서 빚어지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어떻게 되죠? 흡수가 안 되죠. 흡수가 안 되면 어디에 머물까요? 장에 머물겠죠. 장에 오래 머물면서 장벽에 엄청난 독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우리를 질병을 일으키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비타민, 무기질, 물을 많이 드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씹기에 들어갈게요. 씹기에 들어가면 먼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의 첫 시작은 뭐죠? 씹는 거죠. 씹는 거예요. 씹을 때 뭐가 나오죠? 우리 몸에 귀미샘이라는 귀미샘 등등등 해서 이 세 군데의 샘에서 뭐가 나오냐면 침이 나와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혀의 미래에서 그 감각이 우리 몸에 그 침샘에 전달이 돼서 침이 분비가 된다는 거죠. 침이 분비가 되는데 이 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음식을 섞어주는 어떤 물 같은 액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침 관련만 해서도 엄청난 지금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에 하는 기전을 보면은 옛날 동양에서 보면은 이 침을 뭐하고 같이 동격으로 여겼냐면 혈액, 피랑 같은 동격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침은 피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침 함부로 뱉지 마라, 침을 아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침은 피기 때문에 피를 막 쏟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 뱉는 거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침과 같은 뿌리다. 침은 피와 같은 혈액과 같은 뿌리라고 인식을 했었어. 같은 형제라고 인식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침의 역할을 보면 일단 음식을 씹음으로써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해주는 첫 번째 역할, 윤활유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마른 음식을 촉촉하게 해줘야 되죠. 촉촉하게 해서 넘기게 좋게 용해제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균이 많은지 몰라요. 그 균들을 없애주는 항균 작용을 하는 리소자임 같은 효소가 침에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상한 음식도 잘 씹어서 넘기면은 배탈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침에서 굉장히 많이 이 항균 작용을 해서 넘기면은 배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항균 작용이 뛰어난 게 바로 침이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모기 물리면 할머니가 이렇게 막 이렇게 침을 발라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침을 바르면 그게 이제 그 균이 없어졌나. 그래서 좀 들가렵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바로 그 균을 없애는 물질이 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침에서부터는 뭐가 있다?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아밀라제 효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되면 이게 위장으로 가고 소장으로 가게 되면 위와 소장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요.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위장에 담적병을 만드는 아주 큰 원인 물질이기 때문에 입에서 잘 씹어서 넘기는 게 위장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건강 습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침에는 중탄산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탄산염이라는 건 뭐냐면 침의 pH는 7.4에서 7.5, 우리 체액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갔다가 잘못하면 역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식도를 통해서 역류할 때 위산이 섞인 게 식도로 넘어오면 식도에 뭐가 생기죠? 염증이 생길 수가 있죠. 식도가 손상되면서. 그래서 침에서는 음식을 충분히 우리가 씹어서 넘기면서 이 침에 섞이면은 이 중탄산염이 여기 식도에 이렇게 닿으면서 이게 역류를 하더라도 식도가 손상이 안 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침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미샘을 좀 주시해 주세요. 이 귀미샘에서 나오는 그 침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청춘 호르몬이라고 한대요. 그 파로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온다는데 이거는 잇몸과 치아를 건강하게 해주는 호르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방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건강 습관 중에 뭐 어금니를 막 딱딱딱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딱딱딱 하면서 이렇게 침이 나오거든요. 이게 귀미샘을 자극하면은 거기서 아마 지금 보니까 그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을 나오게 만들어서 이렇게 청춘을 다시 몸의 노화를 이렇게 예방할 수 있고 방어해주는 그 호르몬을 얻기 위한 습관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어금니를 부딪히는 그런 습관, 건강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이 침에는 우리가 진통제의 대표적인 게 몰핀이죠. 그런데 이 몰핀보다 무려 6배나 강력한 오피오르핀이라는 그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바로 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데 침이 잘 나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침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잘 안 씻고 급하게 음식을 삼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탄수화물이 잘 분해가 안 된 상태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항균 작용이 안 된 음식이 위로 많이 내려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산에서 그 균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위산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위산이 많이 나오면 위벽이 자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궤양의 원인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급하게 삼키는 행위는 소화기 질환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씻기를 정말 강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씹어서 우리가 음식이 위로 가게 되면 이 음식은 이 위장에서 위액이 나오거든요. 이 위액에 의해서 아주 흰죽으로 만들어져요. 아주 연한 죽처럼 만들어지는데 이 위액에서 나오는 그 3가지 그 위액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위점액이에요. 이걸 뮤신이라고 하거든요. 위점액을 뮤신이라고 하는데 이 뮤신은 그러니까
위 점액을 만들어내는 위장의 그 세포들이 있어요. 그 세포들에서 나오는 그 달팽이의 그 끈적끈적한 성분 있죠. 또는 장어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런 표면, 미끈미끈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표면 보호막 성분이 바로 이 위점막 성분하고 똑같은 뮤신 성분이라고 한다는데요. 이 위점액이 잘 나와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위점막이 잘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위점막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는 위산은 pH2의 초강력 강산이에요. 그래서 이 위산을 뽑아서 그러니까 쇠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리면 쇠가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위산이 위에서 나와요. 나오는데 위장벽이 손상을 안 받으려면 뭐가 잘 나와야 되죠? 이 위점액이 잘 나와야 위산으로부터 위가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위궤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바로 위점액이 잘 안 나와서 이제 생기는 질환들이거든요. 그 위궤양이 또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위점액이 잘 나오게 하려면은 첫 번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위장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혈액순환이 잘 돼서 위가 따뜻해야 이 위점액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위점액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는 거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 어떤 장기랑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심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위가 잘 이렇게 연동도 안 되고 위에 염증도 많아져요. 위가 차가워지고. 그게 바로 심장이 잘 작동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그 힘으로 위점액을 잘 뿜어줘서 위장벽이 잘 복구도 되고 보호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위가 안 좋아.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서 심장의 혈액순환을 돌려주면 위가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이 돌면서 위가 연동도 잘 되고 위점액이 잘 뿜어져 나와서 위가 잘 복구도 되고 보호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와 운동도 의외로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점액이 잘 나오게 또 하는 위점액이 잘 나오게 하는 음식들이 있대요. 그 음식이 양배추라든가 또는 브로콜리 같은 약간 쓴맛을 내는 물질들이 바로 위점액을 잘 나오게 하는 음식들이라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위산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위산은 나쁜 거냐?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위산은 HCl이죠. 염소와 수소가 만난 건데 이 위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완벽하게 살균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위산에서 살균을 안 시켜줘서 그 균들이 다 소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요, 염증 덩어리가 될 거예요. 근데 위산에서 완벽하게 살균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염증이 안 걸리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산도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위점액이 잘 안 나온 상태에서 위산만 너무 많이 나오면 위점막이 손상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산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이 제산제 같은 경우는 이 산을 중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겔포스 같은 거 이렇게 짜서 먹으면 그게 이제 산을 중화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산을 중화하게 되면 뭐도 같이 안 나오냐면 이 위점액도 같이 안 나온대요. 그리고 또 위점액이 안 나오니까 또 위산은 더 분비시켜서 더 분비하려고 하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주 급하면 먹는 거지만 이거를 장복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겔포스 말고요. PPI제라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위산을 위산이 나오는 걸 강력하게 막는 그런 약제도 있대요. 근데 그런 약제 같은 경우는 위장의 혈액순환을 끊어서 위산을 분비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점액도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위액 중에 하나가 펩신이에요. 이 펩신은 우리 몸에서 이 펩신은 이 위산의 작용을 받아서 이제 펩시노겐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위에서. 근데 이 펩시노겐이 바로 뭐를 분해하는 거냐? 단백질을 분해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액이 잘 나와줘야 단백질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위산에 의해서 다 녹여서 죽을 만든 음식이 어디로 넘어가냐?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요. 아까 십이지장의 맨 앞에 있는 짧은 부분이 뭐라 그랬죠? 여기가 바로 그, 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죠. 이 십이지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장으로 치거든요. 소장으로 치는데 이 십이지장을 예로부터 이렇게 동양의학에서는 십이지장을 소화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그러니까 소화를 확 부스팅 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 십이지장이라고 그랬고요. 이 십이지장에서 이 소화의 불이 약하면 우리 몸이 독소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냉기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만병이 시작된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소화의 불을 어떻게 꺼트리지 않고 활활 잘 타오르게 하느냐가 사실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요체라는 거예요. 왜 이걸 소화의 불이라고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십이지장은 소장의 맨 앞에 있는 가장 짧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화학적 소화라는 건 효소에 의한 소화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탄수화물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가 췌장에서 다 나와서 이 십이지장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고요. 또한 간에서 나온 담즙과 췌장에서 나온 효소가 위장에서 내려온 음식과 섞여요. 섞이는 곳이 바로 이 십이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힘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그 동양의학 중에서 그 인도의학,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여기를 무슨 특별한 이름으로 뭐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생명의 영혼이 뭐 들어있는 곳이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이곳을 굉장히 그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쪽에서는요. 그래서 근데 제 강의를 다 들으시면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가 이제 딱 나중에 이해가 되시거든요. 일단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이지장을 지나서 뭐 공장, 회장 이렇게 넘어가는 소장을 볼게요. 소장은 전체 길이는 6m, 굉장히 길죠. 왜냐하면 소화 과정이 길기 때문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길어요. 여기가 긴데 겉은 이렇게 매끈해요. 매끈하지만 속은 어떻게 되죠? 속은 이렇게 육모로 돼 있다는 거죠. 왜 육모 조직을 만들었을까요? 최대한 표면적을 늘려서 하나의 영양소도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몸에 그 영양소를 흡수시키려고 하는 내 몸의 진화 과정에서 만든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육모가 있고요. 이 육모를 통해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 아미노산, 포도당, 비타민, 물 같은 거는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요. 지방산이라든가 비타민 중에서 지용성 비타민들은 이 암주간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리고 암주간이라는 걸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체가 모세혈관과 암주간을 림프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림프관을 통해서 모세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영양소들을 쫙 다 흡수해내는 곳이 소장에 있는 육모털, 융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이제 중간 정리를 하면은 이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얼마나 음식을 잘 분해시키고 잘 흡수시키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죠? 우리 인체의 질이 결정되는 거죠. 내 몸의 질과 혈액의 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 미처 음식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미처 다 분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 분해가 되지 않아서 흡수되지 않았어요. 흡수되지 않으면 그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그때부터 내 몸에선 독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건 누구냐면 유해균이에요. 왜냐하면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소화되지 않은 지방은 유해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해균이 먹고 많이 증식하면서 배설하는 독소들이 독가스를 생산하는 거죠. 이 독소와 독가스가 아까 얘기했던 소장의 육모 벽들을 다 손상을 시켜요. 다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 혈관으로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몸 밖으로 배설돼야 되는 독소들이 그대로 혈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간은 엄청 괴롭다는 거죠. 그걸 다 해독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그 혈액 타고 온몸으로 돌면서 그 독소들이 우리 몸의 조직들에 쌓이게 되면은요. 그 독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출동하게 되고 그 싸움이 많아지면 그게 우리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그 질환에 또 걸리게 되는 거죠. 현대인들 자가면역 질환 굉장히 많죠. 그 왜냐하면 장벽이 다 손상이 돼서 일어나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장벽에 노폐물들이 또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해결되지 않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육모털 사이사이에 또 끼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이 더 떨어지고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더더욱 소화를 못하게 되고 소화 흡수를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뭐냐 내가 먹은 음식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때쯤 되면은 어떤 그 증세들이 생기냐면요. 뭘 먹으면 자꾸 체해요. 그리고 먹으면은 뭐가 이렇게 막 속이 더부룩해져요. 그게 바로 내가 뭐다? 이제는 노폐물이 쌓여서 소화 흡수가 안 돼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 독이 되는 지경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내가 미각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계속 음식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뭐.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장을 싹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식이 너무너무 이 음식 독을 다 제거해내려면 결국은 굶어서 장을 비워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비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단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이렇게 음식이 독이 되는 단계가 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이 장에, 이 십이지장과 소장에 또 놀라운 기전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어떤 잠재의식이라든가 그 마음이 이 장에 있대요. 이 장에, 소장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만 소화불량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가 되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정신적 소화불량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포라든가 어떤 분노라든가 충격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불안 같은 건 어떻게 되죠? 정신적인 것도 배설시켜서 몸 밖으로 빼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 노폐물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배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적체가 돼서 이게 내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진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요. 이 장의 독소들이 결국은 뭐랑 연결되죠? 척수뿌리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장의 독소들이. 척수의 뿌리랑 연결돼서 이 척수를 타고 어디로 연결되죠? 결국 뇌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청, 뇌청, 장이 깨끗해야 뇌가 깨끗하다. 반대로 장이 더러우면 뇌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장이 소화불량 걸리면 뇌도 소화불량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요, 정말 장하고 거의 밀접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굶어보세요. 굶어보시면요, 의외로 해결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진짜로. 내가 뭐가 인생의 문제가 안 풀려. 막 뭐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내 삶에.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앞이 막 꽉 막히고 있을 때. 그때 한번 굶어보세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도 40일 단식하셨잖아요. 부처님도 결국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단식으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모든 성인들이 보니까 오랜 단식을 통해서 이 정신적으로 엄청 그 고양된 정신 상태를 얻어낸 것 같아요.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폐물이 쌓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에. 굉장히 이게 정신적인 거랑 관련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95%가 어디서 만들어진다? 장에서 생성된다는 거 우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장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편하기 이전에 장이 먼저 편해져야 머리도 뇌도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몸에서 이 행복 호르몬을 장에서 집중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이 나빠지면 이 세로토닌 생성에도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신경이 과민해진다든가 과잉행동 장애가 있다든가 굉장히 신경질을 낸다든가 변덕장애가 된다든가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다 십이지장과 소장에서의 벌어진 문제 때문에 음식이 독이 된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거고요. 이 십이지장과 소장이 우리 몸에서 외부의 음식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소다 보니까 많은 균이라든가 외부의 독소 물질들을 만나는 장소거든요. 우리 몸으로 치면 휴전선하고 똑같아요. 적과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그곳이다 보니까 휴전선 근처에 가장 많은 병력을 배치하듯이 우리 몸의 전체 병력의 70% 이상은 어디에 있다? 이 장벽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세포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인체 독소도 해결해 주지만 우리 그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 뭐 분노, 뭐 불안 이런 모든 정신적인 독소도 결국 이 면역세포들이 다 처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이 결코 오바스러운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십이지장과 소장을 망가뜨리는 내부 오염을 시키는 해로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 해로운 음식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가공식품들, 그다음에 어떤 정제식품들, 튀긴 음식, 전자레인지 조리.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는 거를 뭐 죽음의 조리라고, 죽음의 가열이라고 그러든가? 너무 무섭죠. 전자레인지로 죽음의 가열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DNA 다 망가뜨린다는데 어쨌든 너무 우리 애용하잖아요. 죄송해요, 애들이. 이 전자레인지를 조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조림 등의 음식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장과 십이지장과 소장에 뭘 자극한다? 점막을 자극해서 점막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음식들뿐만 아니라 육류, 달걀, 치즈, 정제 설탕, 정제 소금, 초콜릿, 사탕, 상업용 과일 주스, 커피, 알코올들은 다 무슨 식품이죠? 고산성 식품들이죠. 이런 산성 식품들도 다 점막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점막을 망가뜨리는 또 대표적인 게 약이죠. 모든 약은 또 장의 점막을 다 또 그 자극하고 망가뜨리죠. 이렇게 해서 이런 많은 점막이 약해지고 점막의 육모에 손상이 와가지고 독성 물질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부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염증, 장내 염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종을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 보면 가슴 림프관 팽대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몸의 림프관과 림프절인데요. 림프관 보면은 이 종아리 뒤쪽에 림프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발 쪽에서 올라오는 그 독소들이, 그러니까 림프절은 우리 몸의 체액의 독성 물질들을 걸르는 필터라는 건 아시죠? 이 필터가 잘 작동돼야 체액이 맑고 혈액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있죠. 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대사 독소 물질들이 이게 처리대로 올라갈 때 종아리 뒤에 우리 무릎 뒤라고 얘기하죠. 무릎 뒤를 한번 걸쳐가요. 그래서 무릎 뒤 여기 슬개라고 하는데 슬개를 걸쳐서 그 다음에 여기 허벅지 쪽 있죠. 허벅지 쪽을 지나가지고 이 복부에 엄청나게 많은 림프절들이 몰려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림프절들이 이 복부를 통과하면서 림프절에 이 그 노폐물들이 처리가 돼요. 처리가 돼서 그리고 팔에서 올라오는 독소들은 겨드랑이를 통과하죠. 그 다음에 머리에서 나오는 독소들은 목을 통과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가슴 림프관이라는 림프촌 공간에 모여요. 모여서 최종적으로 다 걸러진 다음에 우리 정맥혈과 함께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혈액과 같이 섞여갖고 다시 이제 우리 몸을 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소장에서 그렇게 많은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1차 그 저지선을 어디로 만들어놨냐면 장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가슴 림프관 팽대라고 하는 요 부분, 그러니까 명치 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명치 끝 쪽에 있는 림프절에 모여서 여기서 필터링 되게 만들어놨다, 설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 독소가 많으신 분들, 장에 노폐물들이 많으신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 명치 끝,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윗배라고 얘기하는 데 있죠. 그 윗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저는 그게 이제 밥을 많이 먹어갖고 살이 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림프가 붓는 거야. 부종이 일어나는 거죠. 복부 부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복부 부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1차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그 윗배가 나온 게 제일 나쁜 비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는 독소를 저장한 것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가두다가 한없이 가둘 수는 없잖아요. 한없이 가둘 수 없으면은 이제 그때는 뭐가 일어나느냐? 궤양이 일어나는 거죠. 장내 염증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은 뭐라 그랬죠? 우리 피부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입도 막 헐어요. 입도 헐고 막 귀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모든 관에는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위장에도 궤양이 일어나는 거고 대장에도 궤양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피부에도 뭔가 발진이 일어나는 거고 아토피도 일어나는 거고 알레르기도 일어나는 거고 다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발적이라든가 염증으로 이제 막 증가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 염증들을 또 염증이 이제 뭐 혈액으로 들어가 가지고 폐혈증 일으키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들을 모으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만드는 게 뭐죠? 종양이죠. 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몸에 혹이 많아지는 거죠. 그 혹이 이제 암이 되는 과정이 돼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 터널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복부 비만이 있다. 특히 상복부 비만이 좀 심하시다. 그러면 그거는 아, 내가 곧 죽겠구나 생각하시고 빨리 여러분 디톡스 하시고 운동하시고 관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노폐물과 그 다음에 미처 소화되지 않은 영양소, 그 다음에 전체 9리터의 물 중에서 한 7.5리터 빼고 나머지 1.5리터의 물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대장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대장은 미끈한 조직이거든요. 대신 이렇게 결절을 형성했기 때문에 결장이라고 그래요.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장결장, 직장에서 이제 변이 돼서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배설물, 우리 몸에서 배설물을 만드는 장소가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장벽을 통과하면서 이제 뭘 만드냐? 변을 만드는 거죠. 변을 만들면서 수분이 흡수가 되죠. 이 결장을 통해서 수분이 흡수되고 미처 소화되지 않은 미량의 영양소들이 여기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변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이 대장에 보면 여기 그러니까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맹장이라고 그래요. 맹장이라 그래서 그 이 소장에서 노폐물을 올렸는데 역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맹장은 여기에 그 해맹판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강력한 근육, 우리 식도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아주 딱 조여주는 강력한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그 근육 조직을 지나자마자 뭐가 있냐면 충수라는 돌기가 있거든요. 이 충수 돌기를 우리가 왜 맹장이 터졌다, 뭐 맹장염이 왔다 할 때가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충수 얘기를 잠깐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정말 세상에 쓸모없는 게 이 충수라고 그래갖고 뭐 막 떼어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조직이 바로 이 충수잖아요. 근데 이 충수를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도대체 왜 이 꼬리 같은 게 도대체 맹장 끝에 왜 붙어 있을까? 도대체가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소장에서 음식이 넘어오는 첫 관문인데 첫 관문에서 왜 이렇게 꼬리가 만들어졌을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쓸모없는 충수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가 이걸 맹장이라고 불렀는데 이걸 정식 용어는 충수예요. 이 충수라는 게 실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가 바로 유익균의 안전 가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갑자기 설사를 하게 되죠. 설사를 하게 되면 소장에 있는 그 배설물과 함께 소장에 유익한 유해균들도 막 휩쓸려서 나오게 되거든요. 물과 함께. 그게 다 변으로 돼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익균들이 여기에 피신해 있다라는 거죠. 피신해 있으면서 대장이 어떤 그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익균의 피신 장소일 뿐만 아니라 유익균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 보급 물질을 여기서 만들어서 그 유익균들을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이 충수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함부로 떼어내면은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충수에 왜 그럼 염증이 생길까? 유익균을 생산하는 공장이라고도 하고 유익균의 피난처라고 하는 충수에 왜 염증이 생길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소화가 다 돼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대장에는. 그죠? 배설물만 넘어와야 되는데 미처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자꾸 넘어오는 거예요. 자꾸 넘어오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누구의 먹이다? 유해균의 먹이다. 그래서 그 유해균들이 여기에 득실득실하면서 이 유익균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증 상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장이 안 좋아서 결론은 충수가 염증이 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장에는 우리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숙변이 형성이 되게 그러니까 배설이 잘 안 됐을 때 잘 배설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 배설이 안 되면은 뭐가 생성이 되냐면 숙변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장폐색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숙변의 그 물질들을 보니까 대장 점액에서 나오는 그 점액과 그 음식물 독소들과
또 대변 찌꺼기들이 모여서 숙변을 형성한대요. 그게 이제 대장벽이 왜냐하면 변이 쫙쫙 빠져야 되는데 매일매일 잘 빠져야 되는데 변비가 걸려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벽에 들러붙어 있겠죠. 이게 오래 들러붙어 있으면서 여기에는 뭐가 된다? 암세포나 기생충, 세균의 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쫙 번식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맹장염이라든가 개실염, 대장염, 용종, 대장협착, 탈장, 크론병 등등등등 이런 대장 질환들이 여기서 쫙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TV에 나왔던 개실병, 그러니까 우리가 개실증이라고 하는 거죠. 대장에 가스가 많이 차다 보니까 대장벽이 이렇게 볼록볼록 이제 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왜 우리가 고무풍선 불다가 약한 조직은 고무풍선 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오는 부분이 있죠. 약한 조직에서. 우리가 이렇게 숙변에 의해서 대장 점막 조직이 약해진 조직에서는 이렇게 볼록볼록해지는 거예요. 그 볼록볼록해진 그 주머니에 뭐가 찼어요, 지금? 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변은 끊임없이 대장벽을 공격하면서 혈관들 보이시죠? 이 혈관 타고 어디로 다 넘어가게요? 간으로 가는 거죠. 간으로 가는 거죠. 간이 죽는 거죠, 뭐 거의. 이걸 계속 해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숙변들이 대장벽에서 그 크론병들, 그러니까 대장의 염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왜 보면 이렇게 왜 입속이 허는 것처럼 대장이 지금 헐고 있죠. 이런 허는 병을 일으키는 크론병을 유발하는 그 원인 물질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염증 상태에서 독소들이 혈류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폐혈증이 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 독소를 모으는 이제 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용종이 되는 거고 이 용종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암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 대장암까지 되는 거죠. 그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을 잘 못 보면 그래서 보통 정상적으로는 20에서 20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변이 돼서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0에서 24시간 내에 나가야 된대요. 정상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게 25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변비라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25시간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막 2, 3일에 한 번씩 변 본다는 분도 있고 심하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변 보신다는 분도 있어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변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난 체질이 원래 그래. 그런 거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쓰든 이제 매일매일 변을 볼 수 있는 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장은요. 이게 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냐면요. 이 대장에는 우리 왜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그 반사신경이 연결되어 있다 해서 발바닥 어디를 누르면 뭐 간하고 연결되고 뭐 어디를 누르면 뭐 심장하고 연결돼서 뭐 그 부분을 누르면은 뭐 어디가 좋아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반사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또 한 군데, 그러니까 손바닥, 발바닥 말고 또 반사신경이 연결된 데가 대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충수부터 시작하면요. 여기 뭐 다리, 콩팥, 뭐 담낭, 뭐 갈비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반사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숙변이 어디에 끼어 있냐에 따라서 그 해당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숙변이 보통 이 횡행결장 쪽에 많이 끼이는데 만약에 횡행결장 부분에 만약에 숙변이 끼어 있다. 거기에 독소가 있다. 그러면 그 반사신경에 문제가 오면서 코 쪽에, 그러니까 축농증이라든가 그 코 쪽에 문제가 오는 거죠. 축농증이라든가 뭐 비염 같은 것들을 앓을 수가 있고요. 정신적인 능력 문제가 오니까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상행결장에서 폐행결장 넘어가는데 폐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내가 숙변이 끼어 있다 그러면 폐가 문제가 오는 거야. 어느 쪽 폐? 몸의 오른쪽에 있는 폐. 오른쪽 폐 쪽에 염증이라든가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 쌓여 있다 그러면 어깨라든가 목이 뻣뻣해지고 붓고 뭐 이런 거 있죠. 나 왜 이상하게 막 등이 아파. 막 어깨가 왜 이렇게 아파. 그러니까 특히 오른쪽이 아파. 그러면 여기랑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 여자들 이쪽 뭐 생식기 쪽이라든가 뭐 전립선, 뭐 사타구니 이런 데 다 이런 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반사신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질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소화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빠지는 거야, 다. 숙변이 끼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장의 육모벽으로 막 빠져나온 독소들, 그런 독소들과 또 혈액을 타고 들어오는 독소들은 다 어디로 총 직결하죠? 우리 몸의 해독기관, 최고의 해독기관 어디? 간으로 모여요, 간으로. 그런데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소도 지금 죽겠는데 배설물이 안 빠져나가가지고 대장벽을 타고 들어오는 독소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간으로 가요. 그럼 간은 2중, 3중, 5중구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의 단면도인데요. 간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화학 공장이죠. 이 화학 공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혈류들이 여기에 있어요. 혈류들이 있고요. 정맥혈도 있고, 빨간 거는 동맥혈이고, 파란 거는 정맥혈이고, 여기 녹색인 거는 담도, 담도라고 보시면 돼요. 담도예요. 그래서 이 담도에서 쓸개즙을 만들잖아요.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담도를 타고 이 담낭에다 저장하는데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이 담즙은 뭐로 만드느냐? 원료 물질이 내 몸에서 들어오는 혈액의 그 콜레스테롤 찌꺼기들, 그 다음에 혈액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뭐 약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화학물질 같은 거 다 해독해야 되잖아요, 간에서. 그 해독하고 남은 찌꺼기 물질들. 그 다음에 적혈구 죽은 시체, 빌리루빈. 이런 것들을 싹 다 혈액에서 끌어모아가지고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대사에 쓰인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이 담즙을 잘 생성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혈액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담즙이 간에서 잘 생성돼서 담낭에서 담즙이 콸콸콸콸 잘 나와줘야 혈액은 깨끗하게 늘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꾸 앞뒤로 뭐가 온다? 독소가 와서 간이 해독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지면 간은 그걸 해독 안 하면 우리 몸이 죽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해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독을 하다 보면 그 해독해야 되는 독성 물질들을 나중에 뭐 한계가 있잖아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오거든요. 한계가 오다 보면 간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적체가 형상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왜 택배가 빨리빨리 안 가면은 왜 창고에 적체가 되듯이 간에도 독성 물질들이 적체가 돼요. 적체가 되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이게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뭐로 싸놔야 되잖아. 뭐로 싸놔야 되는데 그걸 뭐로 싸놓느냐? 콜레스테롤. 간에는 콜레스테롤 생산 공장이잖아요.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혈액에서 들어오는 그 LDL 콜레스테롤, 이런 콜레스테롤이 간에 많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로 그 독소들을 다 가둬놓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특수 기법으로 촬영했다고 하는데 장에 이게 혈관들이거든요. 깨끗한 간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맑아요. 그런데 간에 뭐가 꼈다고 우리가 소위 말하면 지방이 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방이 간에 겉에 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겉에 끼는 거는 속에서 끼다가 우러나와가지고 겉에 끼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이미 간은 속에서부터 이렇게 독소들이 지방에 쌓여가지고 콜레스테롤에 쌓여서 이렇게 곳곳에 혈관 곳곳에 뭐가 쌓여 있다 이렇게 지방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기름기들이 간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해부를 해봤더니 이렇게 담석 그러니까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끈적끈적해서 뭉쳐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담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석이어서 돌이기 때문에 칼슘하고 많이 연상을 하시는데 담석은 콜레스테롤이 굳어서 생긴 게 담석이거든요. 이런 담석들이 간에 쫙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끼어 있다가 뭉치죠. 뭉쳐가지고 간에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담석이라고 하는 돌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박혀 있다가 이 담즙은 담도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담낭에 가서 이렇게 쌓이는 거죠. 담낭에 쌓여가지고 우리가 담석이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아는데 실제는 간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담낭에 쌓인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돌들이 생기는 거고, 이 돌을 짜게 보면은 어떻죠? 벌써 기름기가 쫙 보이시죠? 이게 기름기가 쫙 보이는 거예요. 기름기가. 이게 간이 독소 물질들을 해독을 못 해가지고 간에 기름이 이렇게 낀 거예요. 이것들이 뭉쳐가지고 담석이 된다. 그런데 아까 이제 다시 그 소장의 불로 다시 넘어갈게요. 오늘 이해하실 거라 그랬죠. 소장의 불로 넘어가면 12지장으로 이렇게 음식이 내려와요. 그러면 담즙산이 내려와서 이 산을 중화시키고 지방을 막 짜게 줘요. 이자에서 췌장에서 소화액이 막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 이자에서 나오는 이 소화액이 나오는 구멍과 이 담즙이 나오는 구멍이 만나는 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만나서 12지장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끈적끈적한 담즙이 맑은 담즙이 콸콸 나와줘야 되는데 담석이 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끈적끈적하게 뭉친 게 여기 이렇게 하다 보면 걸리겠죠. 걸리다 보면 담즙이 찔끔찔끔 나와요. 찔끔찔끔 나오고 심지어는 그 끈적끈적한 게 여기 뭉쳐가지고 여기를 막아요.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액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어떻게 된다? 역류를 해요. 다시 췌장으로 역류를 해요. 그런데 여기 소화효소에는 뭐가 있죠? 단백질 분해효소 있죠? 단백질 분해효소가 역류를 해요. 그럼 췌장은 뭐로 만들어져 있죠?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췌장에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췌장암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암 중에서도 기전이 안 좋은 암, 췌장암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간이 나빠서 췌장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간은 왜 나빠졌다? 장이 나빠서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식화 시켜보면 이미 이렇게 간에 담석이 끼어 있고 이 담석이 이렇게 몰려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걸리는 거죠. 걸려서 이게 여기를 막아버리면 이제 췌장까지 문제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와 그때 소장, 대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가는 와중에 이 췌장과 간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에 모든 그 문제들이 오는 거죠. 독소들이. 독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나빠지면 피를 정혈을 못하기 때문에 그 탁한 피는 우리 몸의 전체를 돌면서 모세혈관을 막기 시작하고 모든 세포들이 영양과 산소 공급을 못 받기 시작하고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심장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폐도 나빠지고 콩팥도 나빠지게 되고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그 염증을 일으키는 게 바로 여기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몸에 질병이 진행되는 거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제 건강하다라는 말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쉬고 또 잘 움직이고.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싸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소화기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드셔야 돼요. 잘 뭘 드셔야 될까? 제가 봤을 때 물을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을 잘 드셔야 돼요. 이게 다 또 효소의 원료들이잖아요.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비타민, 미네랄은 모든 해독을 시키는 해독 효소들의 또 원료 물질이잖아요. 잘 드셔야 돼요. 또 그리고 포화지방 말고 필수지방산이라고 하는 오메가3 지방산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양질의 단백질 잘 드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잘 먹어야 된다는 뭘 잘 먹어야 되냐? 요거를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먹어야 되는데 왜? 잘 싸기 위해서 뭘 잘 먹어야 되냐면 물을 잘 드셔야 돼요. 물이 안 먹으면 변비가 걸려요. 그 다음에 변을 만드는 원료 물질 식이섬유를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장벽을 복구하잖아요. 식이섬유가. 그리고 장 내에서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유산균을 잘 드셔야 돼요. 그래야 장의 독소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드시면 잘 먹고 잘 싸고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플러스 알파. 잘 쉬어야 돼요. 그 잘 쉰다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질 좋은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최소한 10시 이후에는 10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에 드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대인들은 잘 안 되죠. 그래서 문제고요. 수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잘 움직여야 돼요. 몸을 잘 움직여야 돼요. 근데 몸을 잘 움직인다는 거는 노동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몸의 전체적인 근육을 올바르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다음에 적절한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하시는 게 바로 건강함을 지키는 거고 이게 바로 그러면 질병의 원인 모든 질병의 근원을 알았기 때문에 이 건강한 이 네 가지를 잘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질병을 극복할 수 예방도 하지만 극복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